안녕하십니까. 이영돈의 굿모닝 LA 시작합니다. 어제 경기 부양안이 곧 통과될 것이다 라는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그 영상을 만든 지 수시간 후에 잘못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영상을 그냥 막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에 낸시 펠로시 의장, 레리 쿠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마크 맨데우스 백악관 비서실장,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그리고 격리에 들어간 트럼프 대통령까지 모두 다 협상을 타결할 것이다. 전망이 밝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정도 미국의 정치인들이 다 같이 협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을 수도 없었던 지난 영상이었고요. 그런데 어제 돌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추가 경기 부양안 협상을 전격 중단시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대신에 후임 연방대법관 지명으로 이슈를 집중을 좀 시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나는 협상팀에 협상을 대선 이후까지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후보가 트위터로 성명을 또 바로 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라고요. 그리고 역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를 대가로 자신을 앞세우고 있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몇몇 의원들은 비판을 했는데요. 뉴욕주의 공화당 소속 존 카트코 상원 의원은 대통령에게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경기 부양안 협상 중단 결정이 매우 큰 실수, 빅 미스테이크라면서 양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죠. 어제 상승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직후에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근데 이것이 협상 중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막 지시하기 전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추가 부양책 타결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었거든요. 어제 미 실물경제협회 연례회의 강연에서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추가 지원책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경기가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요. 부양책 마련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 코로나19의 타격으로 신음하는 미국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길 수 있다라고 또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또 어제 밤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안 협상에서 어서 손을 떼라고 밝힌 뒤에 미국인에게 $1,200 수표를 보내는 단독 법안에는 즉각 서명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에게 만약 의원들이 자신에게 경기 부양 점검만 제공하는 법안을 보내준다면 서명할 것이다. 듣고 있나 낸시? 이렇게 트윗을 올린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결론적으로 협상 타결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으로 보였다가 협상 중단과 선거 후 연기로 급 전환됨에 따라서 1억 7천만 미국민들에게 $1,200 기대를 무산시켰고요. 2,700만 실직자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면서 10만 곳이나 문 닫은 중소업체들을 더 많은 파선으로 내몰아서 미국 경제를 수렁에 빠뜨릴 것으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한편 인구 천만의 LA 카운티의 인도어 쇼핑몰, 실내 쇼핑몰이 오늘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실내 쇼핑몰이라고 하더라도 푸드코트나 커먼 에리어는 여전히 폐쇄돼서 영업할 수가 없고요. 입장 가능한 최고 인원수의 25%까지 고객의 숫자를 제한적으로 해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미국적인 헤비메탈 그룹 반 헬렌의 에디 반 헬렌이 65세의 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위대한 기타리스트 한 사람을 보냈는데요. 네, 65세면 정말 한참인 나이인데요. 안타깝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이영돈의 굿모닝 엘렌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